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미래 예측 키워드라는 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블로그에 내가 쓸만한 키워드를 찾는 것은 초보들에게는 많이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키워드에 대한 고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의 초점은 블로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며 조회수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후에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검색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예시로 들어서 해야 했고 몇몇 키워드를 공개해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줄여서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온라인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사이트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미래 예측 키워드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말한 미래 예측 키워드 예시는 대표적으로 IT 분야, 여행,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리, 게임, 교육, 대출, 사업, 티스토리에 하고 있는 메인 주제가 어떤 것이든 미래 예측 키워드 작성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IT 분야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것이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프로가 10월 첫째 주에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는데 아이폰이 디자인도 예쁘고 갤럭시와는 좀 다른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저도 아이폰이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두 페이지, 그런 세 페이지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광고인 것 같고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넘어갈수록 블로그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아이폰에 대한 내용도 미리 내용을 단순히 한 달 이전에 적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전에 적는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아이폰 14만 이렇게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폰 15로 내용을 쳐도 이미 뉴스도 떠 있고 관련 내용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폰에 대한 미래 예측 키워드는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애플에 있는 앱이나 iOS 15 미래 예측 키워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폰 16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베타 내용도 있고 이런 걸 1년 전이든 미리 적든 2년 전에 적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폰 17도 있습니다. 아이폰 17 디자인 유출에 관한 내용도 적은 사람도 있고 뉴스로 나온 내용도 많고 아이폰 18은 있을까요? 아이폰 18 아이폰 18 프로를 실제로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낚시인지 아닌지 유튜브에서 미리 영상을 만든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15, 16, 17까지 내용을 적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관련된 내용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갤럭시는 오히려 아이폰보다 더 심합니다. 갤럭시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현재 쓰고 있지만 S22 플러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23 내용을 치면 S23에 대한 내용 정말 많습니다. S24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S25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S26에 대한 내용을 치면 관련된 키워드는 물론 나오지만 외국 사이트로 연기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X26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S25나 26 정도까지는 블로그에 내용을 적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IT에서는 미래 예측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미지나 기술력, 예상되는 내용, 안에 탑재되는 내용 등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IT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도 심하고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IT 분야에 대해서 좀 지식이 해박하지 않다면 사용하기는 힘든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여행 분야는 미래 예측 키워드를 작성하기 정말 쉬운 것 중에 하나이고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불꽃축제입니다.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10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늘이 10월 1일이고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역시도 11월 5일이고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연습 삼아서 적으셔도 되고 부산 불꽃축제 역시 이런 식으로 미리 한 달 전에
지금 적는 것이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적으셔도 되고, 이러한 형식으로 여행 관련된 분야도 설날이나 추석 관련된 기차 예매 관련된 것도 미리 예상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 관련된 분야는 매년 달력마다 관련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6개월 전에 적는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은 2달 전에 미리 이런 내용을 적고 작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이런 내용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든다면 부산국제영화제를 예시로 들 수도 있습니다. 10월 5일날 개최를 합니다. 아직 며칠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당연히 미리 한 달이나 2달 전에 적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 관련된 분야는 단순히 영화제나 축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최소 한 달 전이나 2~3달 전에는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예상해서 예측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미래 예측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정부 지원 사업 키워드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래 예측 키워드로 미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 마당 같은 경우에나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탈, 지원 사업 조회, 또 벤처 기업 등 관련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을 찾을 수가 있고 정부 지원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 정부 24시 이런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또는 내년에 일어날 예산을 미리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사이트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닌 국제나 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이런 국유재산 및 기관 투자 관련된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해서 관련 내용을 근거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예측 키워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낚시가 아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공신력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국가통계 포털 자료를 통해서 좀 근거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 미래 예측 키워드 작성도 가능합니다.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내 통계뿐만이 아니라 국제, 북한 통계, 쉽게 보는 통계 내용을 작성해서 미래 예측 키워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자료나 근거, 추론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를 타인에게 좀 더 공신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사이트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키워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 키워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리 앞으로 발생한 키워드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예측 키워드를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낚시를 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내년에 뭐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낚시가 안 됩니까? 대부분 다 낚시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래 예측 키워드는 말 그대로 미래 예측이지만 제 경우만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글을 적는 방식은 그 사람의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래 예측 키워드를 작성하는 간단한 방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해는 2022년도이지만 2023년도 내용을 미리 추가해서 내용에 넣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의 중심은 당연히 올해 2022년도이지만 첫 문장 또는 마지막에 2023년도에 예상되는 내용을 통계적 데이터 방식을 예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정부 통계 방식을 인용하면 낚시라는 느낌을 조금 지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미래에 발생할 특정 연도를 기입해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 미래 연도와 기대성 문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 내용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미래 예측 키워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